오늘은 학벌이나 스펙 같은 것들을 가뿐히 뛰어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 결국 판을 지배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코드에 대해 아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쉽게 보고 무시할까? 직장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관계에서든 이런 답답함과 좌절감을 느껴본 적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 그 억울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절대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힘의 역학, 즉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한 심리게임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사실 그 해답은요, 여러분의 이력서 첫 줄에 적힌 졸업장, 거기엔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힘,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내공이라는 것에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공은 그냥 참을성이나 단단한 마음 같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상대방의 숨겨진 심리를 읽어내고 심지어 내 감정마저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고도로 숙련된 기술의 총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지도입니다. 먼저 우리가 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지, 그 보이지 않는 코드의 정체를 알아보고 1부에서는 감정을 지배하는 법, 2부에서는 사람과 현실을 읽는 기술, 그리고 3부에서는 결과로 증명하는 법을 차례로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의 미래를 다지 쓰는 결론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보이지 않는 코드의 정체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나의 노력이 왜 합당한 존중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이 냉정하고 불편한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는 겁니다. 세상은 공평하고 노력하면 다 알아줄 거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만으로는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정 중독이라는 아주 교묘한 덫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칭찬이나 인정을 받아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타인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주장을 제대로 말 못하고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부당한 요구도 그냥 들어주게 되는 거죠. 결국 당신은 착한 사람은 될지 몰라도 존중받는 사람이 되지는 못하고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여러분의 가치가 부족해서라고, 내 잘못이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아직 그 게임의 룰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게임의 규칙이 뭔지 명확하게 분석하고 여러분이 판에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전략들을 알아볼 겁니다. 이제 그 방법을 배울 때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모든 게임의 시작점, 바로 여러분의 뇌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사실 내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뇌 속에는요, 아직도 석기 시대에 살고 있는 아주 예민한 경비원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편도체라는 녀석이죠. 이 경비원은 상사의 찌푸린 미간이나 누가 내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안 하는 그런 사소한 사회적 위협을 마치 저 멀리서 호랑이가 달려오는 것과 똑같은 생명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회의 시간에 누가 내 의견에 반대만 해도 갑자기 심장이 뛰고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거예요. 바로 이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원시적인 경비원이 비상벨을 시끄럽게 울리는 순간 우리 뇌에 냉철한 CEO, 즉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전두피질의 전원을 그냥 내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대신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방어하거나 공격하거나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 버리거나,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통 사람과 판을 지배하는 사람의 첫 번째, 정말 소름 돋는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감정을 억지로 참거나 억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마치 무기처럼 아주 정교하게 사용합니다. 이걸 전략적 자제력이라고 부릅니다. 필요할 땐 분노를 보여주고 침묵이 유리할 땐 철저히 침묵을 지키죠. 모든 감정 표현이 다 계산된 행동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정의 파도에 허우적거릴 때 이 사람들은 그 파도 및 아주 고요한 심해에서 전체 해류의 방향을 냉정하게 읽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감정은 쏟아내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꺼내드는 조커카드와 같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지배자로서 판을 설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3초 멈춤 훈련입니다. 누군가 나를 도발해서 감정이 폭발하려고 할 때 딱 3초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턱과 어깨에 힘을 빼고 몸을 이완시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흥분한 뇌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서 이성적인 CEO를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이신가요? 이렇게 차분하게 질문을 던져서 시간을 벌고 상대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좋습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두 번째 파트, 사람을 읽고 현실에 적응하는 기술입니다. 나를 통제하는 건 전투의 절반일 뿐이거든요. 두 번째 특징은 맥락적 공감 능력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따뜻한 공감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말까로운 심리적 엑스레이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의 표면적인 뜻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욕망, 그 사람이 뭘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꿰뚫어보는 능력입니다. 동정심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죠.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하는 말만 듣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머뭇거리는 그 순간 말을 끝맺지 못하는 그 침묵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읽어냅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상대의 다음 수를 예측하기 위한 고도의 데이터 수집 기술에 가깝습니다.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 시선의 방향, 대화 주제를 피하려는 모습, 이 모든 게 그들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정말 무서울 정도의 유연함, 바로 적응력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제까지 정답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을 오늘 당장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제의 성공 공식이 오늘의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과거의 성공 경험이나 지식에 절대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과거에 매달릴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는 뭐라고 말하죠? 실수를 하면 변명하고 감추는 게 아니라 즉시 인정하고 그걸 더 나은 전략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해버립니다. 이런 속도감을 따라잡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진짜 고수와 그냥 똑똑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두 가지 특징이 남았습니다. 이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단련되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고독을 무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외로워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의견, 감정 같은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서 나 자신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기 위한 아주 의도적인 훈련 시간입니다. 이 고독 속에서 자신의 편견은 무엇인지, 아까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다음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지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가다듬는 거죠. 뇌과학에서는 이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멍하니 있거나 샤워할 때처럼 아무 생각 없어 보일 때 뇌가 알아서 정보를 정리하고 연결하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거의 의도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겉보기엔 가만히 있지만 그들의 뇌는 그 순간에도 아무도 보지 못하는 패턴을 읽어내고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한 연구를 보면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안 수준이 남들보다 42%나 더 높게 나타났어요. 항상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고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공감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68%나 더 뛰어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높은 불안감을 더 깊은 통찰력과 더 완벽한 준비를 위한 연료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마침표와도 같죠. 바로 실용적 창의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똑똑해 보이는 말이나 우아한 이론,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결과입니다. 누군가 회의실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결제 페이지 버튼 색깔을 바꿨더니 어제자로 매출이 20% 올랐습니다. 게임 끝이죠. 반박할 수 없는 결과 앞에서는 어떤 화려한 말도 힘을 잇는다는 걸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아마 지금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코드들을 대체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지?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내공의 5가지 코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절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씩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내 안에 이미 잠들어 있는 이 엄청난 힘, 이 뇌를 사용하는 설명서를 아직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합니다. 오늘 심리 분석실이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만드는 건 바로 오늘 밤 당신이 내리는 고요하고 집중된 선택, 그리고 내일의 작은 실행입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